여러분 안녕하세요. 준범쌤입니다. 오늘도 선생님이랑 같이 즐겁게 수학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풀 문제는 270번 문제예요. 같이 볼게요. 마이너스 1이 아닌 실수 a에 대해서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함수 fx는 0을 기준으로 함수식이 달라지네요. 그러면 우리가 좌극한, 우극한 바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좌극한 함수값이랑 동일하겠죠? 0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1. 우극한은 또 0 넣어보면은 a. 두 개가 a는 분명히 마이너스 1이 아니라 했으므로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므로 일단 이거는 하나 확인할 수 있겠네요. fx는 어디서? x는 0에서 불연속이죠. 근데 요거 조금만 포인트 줄게요. x는 0에서만 불연속이죠. 그쵸? 0보다 작을 때는 1차 함수, 0보다 클 때도 1차 함수니까 0에서만 불연속이에요. 그러면은 gx라는 함수를 보니까 fx 곱하기 fx-1이래요. fx-1은 x자리에 x-1이 들어간 거죠. 그쵸? 그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얘는 x 이퀄 1에서만 불연속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주어져 있는 함수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은 얘는 x 이퀄 0이라는 지점에서는 fx는 불연속이죠. 얘는 fx-1은 연속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연속 곱하기 연속 함수가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x는 0에서 이 연속 함수의 함수값, 극한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0이 돼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렵지 않게 fx-1에다가 x자리에 0을 넣어주면 f-1이 될 텐데 이 값은 얼마가 돼야 된다라는 거 0이 돼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같은 논리 반복 적용할게요. 이번에는 불연속점이 또 한 군데 있는데 fx-1의 불연속점은 1이죠. x 이퀄 1에서는 fx는 연속이래요. 이번에 거꾸로 fx-1은 불연속이래요. 그러면은 불연속 곱하기 연속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연속함수 fx의 1에서의 함수값, 극한값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마찬가지로 0이 돼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따라서 우리는 요거 두 개를 만족시켜주는 a의 값을 찾아주시면 돼요. 첫 번째 f-1이 0이래요.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는 건 0보다 작은 지점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므로 진짜로 0 나오네요. 그럼 얘는 쓸모없겠다. 당연한 거니까. 1은요. 1을 넣어주게 됐을 때 0보다 큰 값이니까 아래식에다 대입해야겠죠. 2 플러스 a의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0이 돼야 된대요. 따라서 우리는 a의 값이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2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27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r에 대해서 y는 절대값 x, 이 v라인 그래프와 원이 만나는 점의 개수를 fr이라고 하자. 반지름을 r이라고 했잖아요. r. 반지름을 우리가 키우면 키울수록 요 주어져 있는 y는 절대값 x의 함수의 그래프와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변화될 거예요. 그러면은 함수 fr, 그 교점의 개수에 관련되어 있는 함수의 불연속점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간단하게 거리 몇 가지 한번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거리는요. 원의 중심 1,2에서부터 요 직선까지의 수직거리. 요걸 한번 계산해 볼게요. 직접 계산을 해보면은 간단하게 y는 절대값 x에서 오른쪽 부분은 y는 x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른 말로 x-y는 0이겠죠. 1,2와 x-y는 0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이 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루트 x 앞에 있는 개수들의 제곱 절대값 2,1을 대입해주면 1이 되겠죠. 즉 반지름의 길이는 2분의 루트 2가 된대요. 즉 y는 절대값 x와 한 점에서 만났을 때 그때의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루트 2가 된대요. 두 번째, 원을 더 키워볼게요. 원을 더 키우다가 두 번째로 이 원이 y는 절대값 x와 접하게 되는 경우는 그렇죠. 요쪽 오른쪽 변이 아닌 왼쪽 변과 만나게 되는 요때의 반지름이
이쪽 변과 한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거리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반대로 얘는 y는 마이너스 x라는 함수식을 따를 테니까 이때는 x 플러스 y는 0이라고 놓고 식계산해주면 루트 x 앞에 있는 개수들의 제곱 2분의 절대값 2,1을 대입해주면 3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정리해주면 2분의 3루트 2라고 우리가 식 쓸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반지름의 거리 길이가 2분의 3루트 2가 됐을 때는 교점의 개수가 여기서 하나, 크니까 두 군데, 세 군데에서 나온대요. 마지막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이쪽 원점을 지나갔을 때 이 거리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 거리. 근데 이 거리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1에서부터 2까지의 거리니까 1,2까지의 거리이므로 우리가 루트 5라고 쓸 수 있겠죠. 1대 2대 루트 5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토대로 함수 fr을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반지름 r이라는 건 양수라 했으니까 0보다 커야 되고 어떤 지점까지? 그쵸? 요 짧은 반지름 한 점에서 만나는 지점 전까지, 즉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루트 2가 되기 전까지는 교점의 개수가 없대요. 그런데 2분의 루트 2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점이 한 군데 생기죠. 그런데 반지름 r에 대해서 r의 값이 2분의 루트 2보다 커지고 또 얼마보다는 작아야 되냐면 이 점에서 접하기 전까지, 즉 2분의 3루트 2보다는 작았을 때 이 사이에서는 이쪽 y는 절대값 x의 오른쪽 변과 오른쪽 직선과 교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땐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겠죠. r이 2분의 3루트 2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 여기서 접하면서 교점이 하나 생기므로 3개가 되겠죠. 좀 더 써볼게요. r의 값이 2분의 3루트 2보다는 더 컸을 때, 그리고 가장 긴, 지금 우리가 거리 계산한 것 중에서 가장 긴 거 루트 5보다는 작았을 때, 이때에는 이쪽 직선에서 교점이 2개, 이쪽 직선에서 교점이 2개 나오므로 교점의 개수는 4개가 될 거예요. 그러다가 r의 값이 얼마가 됐을 때, 루트 5가 됐을 때에는 교점이 크게 그려주면 하나, 둘, 세 군데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관측할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여기 여백이 없어서 좀만 더 내려서 써보면은 이것까지도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반지름이 엄청 컸어요. 만약에 루트 5보다 더 커졌다 라고 했을 때는 교점의 개수는 이쪽에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 크게 그렸을 때 두 군데에서밖에 안 나올 테니까 두 군데가 나올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f와 r이라는 함수를 정확하게 이렇게 기술해 줬을 때 불연속점이 나오는 지점은 어디냐면은 바로 요 지점 하나, 그 다음에 요 지점 둘, 바로 요 지점 셋, 세 군데가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0이다가 1 됐다가 갑자기 2 되는 거고, 계속 2였다가 갑자기 3 됐다가 4 되는 거고, 계속 4였다가 갑자기 3 됐다가 2 되는 거니까 불연속점의 개수는 얘네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세 군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 풀 때마다 교점의 개수 관련되어 있는 함수를 구하는 문제 풀 때마다 이렇게 함수식을 써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이같이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에 관련되어 있는 교점 함수에 대해서 불연속점의 개수는요, 어디서만 나오냐면은 바로 변 또는 점에서 만날 때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을 계속 키운다고 했을 때 처음으로 만나는 지점은 만날 때라고 쓰기보다는 접할 때라고 할게요. 점에서 만난다, 점에서 접한다라는 말이 좀 이상하니까 이렇게 썼는데 접할 때, 즉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요 점, 접할 때 하나, 변에서 접할 때, 변에서 접할 때, 점에서 만날 때, 이 세 군데에서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불연속점의 개수가.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따라서 굳이 이렇게 어렵게 함수식을 구할 필요가 없이 변의 개수 하나, 둘, 점의 개수 하나 계산해서 3개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답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304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연수 n에 대해서 구간 n, n 플러스 1에서의 함수 y는 fx의 평균 변화율은 n 플러스 1이다. 끊을게요.
평균 변화율의 정의대로 한번 써봅시다. 평균 변화율의 정의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죠. y 증가량은 함수값의 증가량이므로 fn 플러스 1 마이너스 fn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값이 얼마래요? n 플러스 1이래요. 좀만 정리해주면 n 플러스 1은 fn 플러스 1 마이너스 fn이고 아랫부분 계산해주면 1 나오잖아요. 1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요거 알려줬어요. 자연수 n에 대해서 요 같은 등식이 성립한대요. 이때 함수 fx의 구간 1에서부터 100 사이에서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평균 변화율이 계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계산해주면 될까요? 1에서부터 100까지의 평균 변화율은 다음과 같이 써주면 되겠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마이너스 f 얼마?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요걸 계산하래요. 즉 99분의 얼마? f 100 마이너스 f1 요걸 계산해 달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가 뭐예요? 그렇죠. 우린 이거밖에 몰라요.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려면 다음과 같이 n 플러스 1과 n처럼 붙어있는 두 개의 자연수에 대해서 언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99분의 얘를 다음과 같이 써볼게요. f100에서 빼기 연달아서 나오는 자연수 99. 근데 의미 없이 99 써주면 안 되잖아요. 더하기 f 99. 한 번 더 더해줘야겠죠. 빼기 f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한 번만 더 변형시켜 볼게요. 어떻게 변형될까요? 99분의 앞서서 봤지만 얘는 얼마라고 쓸 수 있냐면은 f100 마이너스 f99는 되겠죠. 따라서 여기다 100 써주고 더하기 f99를 다음과 같이 f99 마이너스 f98 더하기 f98 빼기 f1로서 고쳐 쓸 수 있겠죠. 그러면 같은 논리 반복 적용하면 얘는 얼마가 될 거냐면 윗식에다가 n 플러스 1 자리에 99 넣어주는 거니까 여기 99가 되겠죠. 얘가 또 99로 바뀔 거래요. 그럼 이 같은 작업이 어디까지 갈까요?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을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산을 해주면 99분의 1 써준 상태에서 여기는 100 더하기 99 더하기 그 다음에 98 더하기 쭉쭉쭉쭉 내려가서 맨 마지막에는 그쵸? F2 마이너스 F1까지 가겠죠. 얘는 얼마니까? 2였을 때니까 여긴 없어지면 2가 되겠죠. 즉 100에서부터 2까지의 값을 스트레이트로 더한 다음에 99로 나눠주면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겠죠. 99분의 1 써주고 얘는 엄밀히 말하면은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잖아요. 등차 수열의 합공식 써주면은 항의 개수는 100개가 아니에요. 99개죠. 2분의 99에서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겠죠. 항의 개수 곱하기 첫 번째 항 곱하기 마지막 항 102 이렇게 써주시면 없어지고 없어져서 약분 때려주면은 51 나온다라는 거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문제 31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f 프라임 1의 값이 2였을 때 다음의 극한값을 구하여라. 얘는 원래 미분계수의 정의대로 푸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지금 관찰해 봅시다. f 프라임 1이라는 거의 값은 원래 값은 정의가 리미트 두 가지로 쓸 수 있죠.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로서 쓸 수 있고 혹은 리미트 x가 어디로 갔을 때 1로 갔을 때 x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f1로 쓸 수 있어요. 이 문제에서는 얘는 안 써요.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내용이에요. 미분계수의 정의대로 풀 때는 분자 분모 관찰했을 때 이 h의 모양이 똑같아야 돼요. 여기 h였죠. 만약에 여기 3h였을 때는 여기도 3h여야 돼요. 형태가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극한은 형태가 다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얘랑 똑같은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2h를 건들긴 어려워요. 함수 안에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f라는 함수 안에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h라는 값을 2라고 고쳐줄게요. 그러면은 구하고자 했는 식에 의미 없이 2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값을 캔슬 시키려면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뭐에 대한 정의냐면 f'1에 대한 정의로서 바뀌게 되겠죠. 따라서 얘가 2가 되니까 2 곱하기 2의 값은 우리가 4가 된다라는 거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321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3차 함수로 주어져 있을 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1 플러스 3h 마이너스 f1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계산할게요. 구하고자 하는 극한은요,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쌤이 강조했어요. 얘네 두 개 형태 맞춰야 한다고. 근데 얘는 건들기 힘드니까 얘를 3h로 고쳐줍시다. 그러면은 3h분의 f1 플러스 3h로 고칠 수 있고 마이너스 f1. 그러면 위식과 아래식이 달라요. 얘는 분모를 3으로 나눴으니까. 그러면은 이 3을 없애려면 곱하기 3으로 해줘야겠죠.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형태를 맞췄어요. 얘는 뭐에 대한 정의냐면, 그렇죠, 3이 아니에요. 이제 1이라는 지점에 대해서 f라는 함수의 미분계수의 정의가 되겠죠. 따라서 f'1이라고 써준 다음에 곱하기 3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에서 이제 1이라는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미분계수 값은 안 주어지고 지금 함수식만 주어져 있네요. 그럼 우리가 어렵지 않게 얘를 도함수 계산해 줘야겠죠. 즉 미분해야겠죠. 미분해주면 f'x는 3x제곱 플러스 4라고 쓸 수 있으므로 이 도함수에다가 1을 넣어주면 미분계수잖아요. 1속 넣어주면은 7되므로 7 곱하기 3은 21이 된다라고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네, 330번이랑 331번 한번 문제 풀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은 문과 친구들한테 지금 생소한 내용일 수도 있어가지고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4차 함수로 주어져 있네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대. 갑자기 n이 무한대로 간다 했네요. 이랬을 때 n 곱하기 f 1 플러스 n분의 3 마이너스 f 1 마이너스 n분의 2의 값을 구하여라. 여러분 쫄지 마세요. 지금 보면은 원래 h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n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식 자체에서 지금 n이 무한대로 가게 됐을 때 n분의 1은 극한값이 어디로 가게 될까요? 그렇죠. 0으로 가게 되겠죠? 그 내용 이용해주면 간단하게 우리가 풀 수 있어요. 주어져 있는 문제를 우리가 치환 이용해서 풀어봅시다. 뭐라고 할 거냐면 n분의 1이라는 값을 h라고 치환 한번 해볼게요. 주어져 있는 극한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h가 0으로 가겠죠. n이라는 값은 h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고 h분의 1 중괄호 f 1 플러스 n분의 1이라는 건 h니까 3h 마이너스 f 1 마이너스 2h라고 이렇게씩 쓸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익숙한 그 식으로서 변했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 1 플러스 3h 마이너스 f 1 마이너스 2h. 당연히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대로 이 문제 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해주면 되냐면 f1 플러스 3h가 있으니까 f1이라는 함수값이 있어야겠죠. 강제로 가지고 올게요. f1을 추가해 줍시다. 그러면 이렇게 함부로 가지고 오면 위식 아래식이 등호가 성립 안 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얘를 캔슬 시켜주려면 분자에다가 똑같이 f1이라는 함수값을 더해주면 되겠죠. 이러면 서로 캔슬되면 위식 아래식이 똑같아질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하트 공식 적용해서 각각 따로따로 극한 계산해주면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 1 플러스 3h 마이너스 f1 요 부분은요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 1 마이너스 2h 마이너스로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f1이 되겠죠. 요 부분 집중해 주세요. 우리 극한 계산에서 미분계수의 정의대로 문제 풀려면은 h의 형태 맞춰줘야 한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 3h니까 여기는 h가 3h가 돼야겠죠. 분모에 곱하기 3 했으므로 분자에다가 곱하기 3 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부분 f1-2h예요. 마이너스 2h 여기는 h죠. 그러면은 형태 맞춰주려면 여기다 마이너스 2 곱하면 될 거예요. 분모에다 마이너스 2 곱했는데
그러면은 식이 달라지니까 분자에다가도 마이너스 2 곱해주면 되겠죠. 근데 어렵지 않게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여기 플러스로 고쳐줍시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1에서의 미분계수의 정의와 똑같이 되므로 3배의 F'1 더하기 뒷부분은요. 1에서의 미분계수의 값이랑 동일하게 됐으므로 곱하기 2 해주면 2배의 F'1. 따라서 주어져 있는 극한은 5배의 F'1과 같대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이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함수 fx를 또 미분해줘야겠죠. 미분해주면 f'x의 값은 8x 세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 있으므로 여기다가 1만 대입해주면 끝난대요. 따라서 1 대입해주면 5되므로 5, 5, 25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과정 이해되셨나요? 밑에 있는 문제 33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미분 가능한 함수 y는 fx에 대해서 f'1의 값이 a였을 때 다음 주어져 있는 값을 만족시키는 a의 값을 구하여라. 여러분 여기 리미트랑 시그마랑 막 섞여 있어서 멘탈 터질 것 같은데 쫄지 마세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우선 이거부터 봅시다. 이 시그마가 적용돼 있죠. 시그마는 여기까지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여기 중괄호 안 쳐져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시그마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시그마가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러면은 식을 좀 더 단순하게 정리해 봅시다. 420이라는 값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쭉 그어주고 h분의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5까지 f1 플러스 kh. 나 근데 이 마이너스 5f1이라는 거를요 어떻게 변형시킬 거냐면 다음과 같이 변형시킬 거예요. 잘 보세요. f1이라는 값은요 5개죠. 의미 없게 준 게 아니에요. k가 1에서부터 5까지 변화하죠. 그러면 얘는 5f1이라는 값은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5까지로 변형시킬 수 있겠죠.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시그마 안으로 f1이라는 값을 넣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변형시킨 거예요. 그러면 준식은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5까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괄호하고 f1 플러스 kh 마이너스 f1이라고 적용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요게 살짝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여기 시그마 k는 1이 있는데 1에서부터 5까지가 있는데 지금 리미트 제거하고 봤을 때 시그마가 주어져 있는 식을 h로 나눠주고 있죠. 그쵸? 근데 시그마는 지금 k에 대한 시그마예요. 그러면 h는 k랑 비교했을 때 상수 취급해줘야겠죠. 따라서 이 h는 시그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h분의 f1 플러스 kh 마이너스 f1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다 리미트 써줘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여기 리미트를 안 쓰고 있죠. 왜 안 쓰냐면 시그마는 더하기죠. 리미트를 분할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시그마 안쪽으로 리미트를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준식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5까지 얘 계산해주면은 k로 맞춰주고 k 곱해주면 이만큼이 뭐가 되냐면 f'1에 대한 k 값이 되겠죠. 그럼 f'1의 값은 a라고 했으므로 a 곱하기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5까지 k 값 요거 계산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요 값은 a에서 1, 2, 3, 4, 5 더하는 거니까 얼마예요? 15죠. 15. 따라서 a의 값은 15분의 420. 요거 약분해 주시면 정답입니다. 120이니까 8, 28 나오겠네요. 이해되셨나요?